안녕하세요, 영화당입니다. 저는 이동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마당 김주현입니다. 새해에는 제가 소처럼 무직하게 말처럼 열심히 달려보자, 그런 돼지가 되자, 그런 마음으로 우마당에 오셔서 당은 지금 막 생각한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또 네. 영화 얘기를 듣고 이 영화 하면 바로 이 배우를 떠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배우의 이름을 또 오마주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한번 섞어봤습니다. 네, 이 영화 자체가 우마 서먼에게 바쳐진 영화다 이렇게 당연히 말할 수 있고요. 저도 바쳤어요. 네. 네. 자, 어쨌건 지금 우마 서먼의 어떤 카리스마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영화이기도 하지만 그나저나 네. 자, 2탄이 돌아왔습니다. 약속을 지킵니다. 네. 타란티노 제가 최근에 또 한번 손꼽아했더니 타란티노 2탄을 또 일단 가장 먼저 쪼이는 거 먼저 해결을 하자. 뭐 근데 어쨌건 뭐 일단 타란티노의 저희 두 번째 기획이긴 한데요. 타란티노를 얘기하면서 킬빌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퀸틴 타란티노의 대표작 킬빌 시리즈 이렇게 제목을 한번 붙여봤고요. 네. 그렇게 해서 킬빌 1, 킬빌 2 이렇게 집중적으로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마 타란티노의 대표작으로 킬빌을 생각하실 것 같고 킬빌의 모든 것들 정수가 담겨 있는 작품 하면 킬빌 다들 떠올릴 것 같습니다. 네. 타란티노의 최고작이 뭐냐? 이거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펄픽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스터즈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킬빌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란티노의 세계를 압축하고 요약하고 대표하는 단 하나의 작품 하면 거의 모든 사람이 킬빌을 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Do you understand now? Sometimes I feel a little mad, but don't you know that your love is always an angel? When things go wrong, I seem to be mad, 'cause I'm just a soul whose intentions are pure. Oh Lord, please don't let me be misunderstood. 자, 원래는 뭐 킬빌 1, 2가 한 편의 영화였지 않습니까? 네. 러닝타임이 너무 길어서 이제 당시에 사실은 촬영을 같이 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1, 2부로 나눠서 6개월 사이에 이렇게 개봉을 했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킬빌 시리즈를 보통 때 이제 다루는 거하고 달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 편의 영화를 다루면 완전히 따로따로 이렇게 해설을 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사실상 두 영화를 거의 한 영화로 보면서 전체를 아우르는 얘기를 쫙 하고요. 그리고 나서 뒷부분에서 약간의 두 영화의 어떤 차이들을 붙이면서 그렇게 설명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은 타란티노의 어떤 지도를 한번 그려보고 싶다. 타란티노라는 인물이 참 복잡한 인물이에요. 네. 영화사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타란티노가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내비게이션 한번 찍어봤습니다. 오. 이름하여 타란티노와 내비게이션 네. 1분 브리핑을 준비했습니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내비게이션. 네, 낙도를 그려왔고요. 제가 내비게이션 찍어봤더니 타란티노 어디 계세요? 찍어봤더니 바로 여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가운데 저 표시 보이시죠? 저기가 바로 타란티노 씨가 살고 계신 그 지점이고요. 타란티노 씨가 어디 살고 있는지 봤더니 퀸틴 타란티노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거리를 밟았더니 이 거리가 8개의 길 사이에 있는 그 한가운데 교차로에 타란티노 씨가 살고 계세요. 엄청 복잡하겠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길을 준비하게 된 이유에는 이 영화에 굉장히 중요한 음악 8가지가 사실 복합적으로 이 영화에 들어있는데요. 타란티노 특징이 제가 보기에는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가지고 와서 자기 영화에 버무리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또 다양한 장르의 음악도 가져와서 자기식을 버무립니다. 그래서 이 장르를 어떻게 타란티노 스타일로 버무리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첫 번째 노래는 Don't Let Me Be Misunderstood. 산타 에스메랄다. 네. 김준 감독도 한번 썼기 때문에 약간 길이 좀 복잡하긴 한데 활극하면 아마 이 노래를 떠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활극에 어울리는 노래로 이 노래를 선택한 것 같고요.
두 번째 홍콩로라고 이제 길이 나 있죠. 아이언사이드라는 이 그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한국 감독이었던 정창화 감독의 그 영화가 있습니다. 천하제일권으로 번역되기도 하는 Five Fingers of Death. 죽음의 다섯. 네. 그 영화에 나오는 음악인데 퀸시 존스의 음악인데 그 영화 시작하면 이 음악이 딱 나옵니다. 약간 사이렌 소리 같아요. 그래서 그 노래 그 음악을 바로 가져와서 홍콩로를 통해서 타란티노 씨가 한번 또 이용을 한 것 같고요. 느와로라고 있습니다. 느와로. 아 이게 진짜. 네. 론리 셰퍼드라는 누가 들어도 Once Upon a Time in America를 떠올리는 파라밤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노래를 아마 느와로로 한번 준비를 해본 게 타란티노 스타일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좋아하는 공포로라고 있는 길인데요. 트위스티드 너버라는 이 노래가 버나드 허먼이 작곡한 노래인데 버나드 허먼 하면 히치콕을 떠올리잖아요. 그럼요. 영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화. 그리고 중에 하나. 킬빌에서 가장 섬뜩한 장면이 저는 어쩌면 그 간호사가 걸어오는 장면, 공포로 어떤 촬영된 장면인 것 같아요. 그 음악이 바로 공포로의 바로 음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무라이로 저길 또 멋있는 길인데요. 네. 저 노래 역시 사무라이 액션 영화를 그대로 가지고 왔고 그 영화에 나오는 노래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게 바로 저 노래입니다. 저 노래가 수라설희라는 그 영화에서 가지고 온 노래인데요. 저 노래 들으면 사무라이 액션이 다 바로 떠오를 정도로 그런 특징 있는 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액션도가 굉장히 혼잡한데요. 이 노래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한국 예능 무릎팍 도사에서 너무 많이 쓰여가지고 저 노래를 듣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액션을 외치게 되는 저 노래 작곡한 사람이 호테이 토모야스인데 저 노래를 작곡을 했지만 사실은 그 기타 연주 굉장히 인상적인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예능적으로 쓰여가지고 사실은 원곡 자체에 인기를 좀 못 누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액션으로 한번 제가 조망을 해봤고요. 그리고 웨스턴 로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는 곡이 바로 엔니어 모리코네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쓰면서 웨스턴 스타일의 음악도 가지고 와서 자기 식으로 버무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왼쪽에 약간 붐비는 우후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는 킬빌 1편에서 그 술집에서 싸우는 장면에서 여성 밴드 3명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후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는 한국의 야구 팬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노래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한국 야구의 그 하이라이트를 보여주는 장면에서 저 음악이 쓰였기 때문에 많은 팬들이 알고 있는 바로 저 노래입니다. 그렇다면 한가운데 비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쿠엔틴 타란티노를 설명할 수 있는 노래 한 곡만 선택하라면 뭘까? 저는 바로 뱅뱅이라는 노래를 댄스 부르고 시네마. 싶어요. 네. 네. 왜냐하면 여기 바로 뱅뱅 팔걸입니다. 아 그렇구나. 한국에는 뱅뱅 사거리겠지만 미국에는 뱅뱅 팔거리가 있거든요. 뱅뱅이라는 노래가 저 한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쭉 가면 한남대교 나와요. 나오죠. 네. 쭉 가면 나오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뱅뱅이라는 노래로 시작을 하고 킬빌 2의 마지막에 나오는 대사 중에 뱅뱅이라는 대사가 또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이야기하는 대사 중에. 맞아요. 그래서 뱅뱅으로 시작해서 뱅뱅으로 끝이 나는 노래가 어쩌면 그 영화가 바로 킬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뱅뱅 팔거리를 구성을 해봤는데 네.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킬빌에 어울리는 노래가 뱅뱅 말고 또 있지 않을까. 어쩌면 GD에 뱅뱅뱅도 어울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 한가운데 노래를 여러분이 채워주시라. 여러분들이 킬빌에 가장 어울리는 노래를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물음표를 해가지고 네. 킬빌에 어울리는
어떤 가장 핵심적인 노래를 선곡을 해주시면 오랜만에 또 이렇게 네, 선물을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 팔걸이의 한가운데를 채워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또 쿠엔틴 타란티노 팔걸이, 야, 영등포 로터리보다도 복잡한 이 길을 이렇게 또 화끈하고도 멋지게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자, 이제 타란티노 팔걸이를 나와서 네. 본격적으로 이제 타란티노의 가장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킬빌 시리즈 1, 2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야말로 진짜 개인의 어떤 취향을 극단적으로 몰고 가서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어준 그런 영화가 아닐까? 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영화라는 게 예전에는 한 작가의 작품, 한 작가의 오리지널을 그대로 보여주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타란티노에게 와서 영화라는 게 뭘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수많은 인용들 가지고 와서 자기 방식대로 믹싱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DJ의 작업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약간 같아요. 그러네요. 네. 샘플링 같은. 네. 그러면서 굉장히 새로운 형태의 창작자의 어떤 길을 보여줬다라는 의미에서 참 큰 의미가 있는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자체가 이제 많이 알려진 것처럼 타란티노가 흔히 이제 비디오 가게에서 오랜 세월 네. 점원을 하면서 또 워낙 영화를 좋아하니까 그렇게 이제 영화에 대한 지식을 섭렵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타란티노가 가장 영화를 좋아했던 시절의 영화들이 주로 이제 70년대 영화들인 경우가 많았는데 70년대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동아시아 쪽에서 액션 영화가 굉장히 인기 있었던 시대란 말이죠. 당시 어떤 그런 자기들이 즐겼던 영화들을 영화의 어떤 자양분으로 그대로 끌고 와서 그냥 그야말로 잡탕밥처럼 버무려서 만드는 아주 화려한 그런 오락 영화가 킬빌이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 교양이라는 것에 있어서 삼류라고 우리가 보통 폄하했었던 대중문화에 대한 것들을 그야말로 영화적인 교양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서 이렇게 굉장히 화려한 자기의 세계를 만든 감독 중에 하나가 바로 타란티노다. 그런 말씀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자체가 타란티노가 영화를 굉장히 즐기면서 물론 굉장히 힘들었겠지만 유희로서의 어떤 디렉팅 같은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영화에 시작했을 때 이 영화의 첫 대사가 그거잖아요. 누군 뭐 좋아서 이러는 줄 알아? Do you find me sadistic? 사실 타란티노는 좋아서 이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 첫 대사도 굉장히 재밌는 느낌도 있죠. 이 킬빌 시리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에는 한 편의 영화로 기획이 되었지만 내용이 또 워낙 방대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두 편으로 나눠서 개봉을 해서 큰 성공을 거뒀는데요. 전체는 이렇게 챕터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두 10개의 챕터가 이 두 편의 영화 속에 담겨 있는데 원래 타란티노가 이렇게 챕터 구성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펄픽션 같은 작품, 뭐 헤이트 플레이, 그다음에 바스터드도 그랬었고. 두 편의 영화 1편, 2편 모두 다 시작되는 장면에서 굉장히 충격적으로 흑백 장면으로 진짜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피투성이가 되어가서 죽어가는 베아트릭스 키도를 보여주면서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영화의 구조를 보면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시작했을 때 킬빌 1에서의 최초의 액션 장면이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제거 대상 넘버 2예요. 네.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사실 순서대로 이 시간 순으로 보게 되면 1편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청여복에서의 대결의 상대방인 오렌 이시가 사실은 제일 먼저 제거되는 킬러잖아요. 근데 영화에서는 두 번째로 죽이는 버니타 그린과 이 집에서 싸우는 장면이 제일 먼저란 말이죠. 왜 그럴까? 이런 장면이 생각이 일단 들 수 있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만든 것이 아마 1, 2편을 나눠서 그런 것 같고요. 2편의 마지막 장면.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스포일러가 되니까. 근데 2편의 마지막 장면과 1편의 버니타 그린과의 액션 장면은 사실상 서로 쌍을 이루도록 되어 있고요. 그 장면에서 보면 그 상대를 죽이러 상대의 속으로 들어가서 싸우게 되는데 싸우게 될 때 누군가가 갑자기 튀어나오게 되죠. 어떤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가 튀어나오게 되고 아이가 튀어나오니까 이 상대방인 킬러가 갑자기 어떤 역할극을 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주인공인 베아트릭스가 거기서 그 역할극 속에 들어가서 자기도 마치 연기를 하는 것 같은 행동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벌어지는 어떤 복수극과 설정극 사이에서 이렇게 오고 가는 유머와 액션 사이 어떤 아이러니 같은 게 있게 되는데 이게 사실상 영화의 첫 장면, 그다음 마지막 장면 이것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1편의 시작, 네. 2편의 끝이 맞아요. 쌍을 이루고 네. 1편의 시작, 2편의 시작이 또 쌍을 이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인 것 같고 감정적으로도 저는 이 복수라는 이 분노에 가득 찬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거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씩 단계별로 처치해 나가면 복수가 점점 심해지겠죠. 근데 그렇게 복수를 하지 않고 말하자면 복수는 차갑게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복수 자체를 뜨겁지 않고 차갑게 서빙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바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전체를 이렇게 약간 순환 구조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먼 후일 속편 세 번째 영화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 두 장면을 통해서 수미상관의 방식을 통해서 설명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일단 구조를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킬빌 시리즈를 얘기하면서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일단 제목 자체가 이 영화에 많은 걸 담고 있고 그 자체가 연출의 목표처럼 보이기도 해요. 일단 킬빌이라고 하면 그 라임이죠, 자체가 라임. 네. 일단 라임이 똑같지 않습니까? ILL로 똑같이 이제 라임이 같은데 라임이 같다는 것 자체가 이 영화를 얼마나 리드미컬하게 만들고 싶어하는지 타란티노의 어떤 목적을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다음에 킬빌이라는 말은 굉장히 단도직입적인 명령형이잖아요. 그야말로 부사도 없고 형용사도 없고 동사 그다음에 죽이는 대상 이렇게 딱 있어서 단도직입적인데 이 영화는 사실 여타의 어떤 스토리 장식이 별로 없잖아요. 단도직입적으로 쳐들어가는 영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킬빌에서 라임을 이루는 그 단어가 ILL이에요. ILL은 병든다는 뜻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당시에 특히 이제 킬빌이 나왔을 때 이게 병든쾌락이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한탄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전까지는 쓰레기 취급을 받았던 그런 삼류 문화들을 사실은 이렇게 당당하고도 멋지고도 굉장히 자신감 넘치게 어떤 액션 영화의 소재로 삼아서 이렇게 멋지게 보여준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킬빌이라는 제목 자체가 굉장히 강렬한 느낌을 갖고 있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뭐 구조라든지 제목에 관한 부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영화가 너무 잔인하죠. 사실이죠. 피가 많이 나오고 신체의 절단 장면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약간 초연해져요. 아 이번엔 팔이 잘렸네. 그러니까. 이번엔 다리가 잘리나 보다. 네. 이렇게 초연하게 되는 게 어쩌면 둔감해지게 만들기 위한 작전이기도 한데 약간 초현실적인 그런 기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쿠엔틴 타란티노가 첫 영화를 내면서 너무 이제 잔인하니까 여기서 무슨 막 사람 신체를 깍둑 썰기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끔찍한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볼 때 사실은 그 장면들이 끔찍하면서도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 이것 자체를 현실이 아니라 판타지처럼 즐기게 되는데 그렇죠. 타란티노가 초기에 했던 그 인터뷰를 보면 그런 인터뷰 있더라고요. 이 영화에서 보면 이제 일본 비행기 오키나와로 갈 때 일본도를 들고 타지 않습니까? 네. 기내에 일본도를 어떻게 들고 타겠어요? 근데 심지어는 일본도를 꽂아놓는 보관함까지 자석이 그렇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타란티노가 무슨 말을 한 적이 있냐면 모든 비행기에 일본도 보관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냥 그런 비행기가 일본에서는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라고 말을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 영화는 이런 하나의 어떤 오락의 세계를 판타지처럼 그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보면서도 이게 끔찍한 어떤 현실감으로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픽션을 대할 때 자세를 어쩌면 얘기해 주는 것 같은데 타란티노 감독은 픽션이다. 하지만 현실과 닮아 있지 현실 그대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픽션을 대할 때 현실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맞습니다. 괴로움 같은 게 있거든요. 네. 픽션은 픽션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어쩌면 타란티노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세계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약간 비유해서 얘기하면 일본도 보관함이 있는 비행기 좌석을 운용하는 세계에서 가능한 액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주는 넓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우주 어딘가에 그런 세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네. 저는 또 이 여러 가지를 혼합하고 믹싱했다는 의미에서 동양과 서양의 스타일도 믹싱을 한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동양의 무술 스타일 그리고 동양의 마음을 중시하는 어떤 철학 같은 것들을 서양의 방식으로 표현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 이제 그 키도가 이렇게 발이 안 움직이지 못해가지고 발을 움직이기 위해서 계속 그 뇌파를 쏩니다. 네. 발가락, 엄지발가락 움직여라고 하는 이거는 정신으로 육체를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동양적인 마음을 강조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웃기게 등장하기도 Wiggle your 합니다. big toe. 근데 사실은 이 영화의 스토리를 보면 너무 간단한 스토리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결혼을 이제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범죄 조직으로부터 벗어나서 이렇게 평범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 순간 옛 조직원들이 찾아와서 모두를 죽이고 그리고 자기에게도 치명상을 입혔는데 그러다 세월이 한 4년 6개월 지나게 되고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다 죽인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얘기에서 그 외 곁가지 이야기들은 사실은 이야기 자체로는 중요한 것은 전혀 아닐 것이다. 이런 간단한 설정은 사실은 전형적인 타란티노의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란티노가 인용하고 있는 어떤 무협 영화들의 플롯을 그대로 가져온 거기도 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무협 영화들 보면 사부 혹은 스승님이 돌아가시고 맞아요. 어떤 일 때문에 그래서 그 사부를 죽인 사람을 복수하러 가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2편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그 플롯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걸 단계별로 처치하고 복수하는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게 어쩌면 타란티노가 해놓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본인이 너무나 즐겼던 70년대 아시아 액션 영화들을 갖고 와서 그것을 자기 스타일로 버무려서 새로운 어떤 자탕 오락거리를 선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스토리가 복잡하면 이걸 실현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챕터 구성도 그렇고 한 명씩 가서 격파해서 해치우는 방식 자체도 그렇고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컴퓨터 게임의 방식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70년대 많은 액션 영화들이 그런 방식을 쓰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영화가 복수극이지만 여기서 무슨 복수의 딜레마 이런 것은 나오기는 하지만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 그런 면에서 보면 박찬욱 감독의 복수 3부작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기서는 이제 복수라는 걸 가지고 뭐라고 그럴까요? 인간의 굉장히 복잡한 심리적인 부분들을 파고 들어가서 굉장히 유의미한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영화는 사실은 그런 데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복수극의 형태로 온갖 다양한 액션들을 버무려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일단 그런 얘기는 해야겠죠. 이 영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란티노의 취향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어떻게 보면 레퍼런스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한 영화입니다. 근데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이런 레퍼런스 하나하나를 다 할 필요는 없어요. 네. 알면 재미있지만 몰라도 충분히 영화를 즐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오늘 영화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어떤 모티브들이 다 어디서 왔는지 하나하나 말하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큰 덩어리는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타란티노는 이 영화 속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 중국, 일본의 최고의 어떤 그 무술 영화 액션 스타들을 이 영화에다 실제로 캐스팅으로 끌어들여서 영화의 어떤 그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우선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은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이제 볼 2에 등장하는 유가휘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파이메이라는 어떤 스승으로 나오는데 카비에 딱 서고 계시는 그러니까 붕 떠가지고 카비에 딱 서 있고 홍콩 무협 영화를 딱 보는 것 같은 장면이죠. 네, 무협 영화의 전형으로 만든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과장이 될 정도로 웃음소리도 과장스럽고 你睇到我功夫咧，試我腳法啊！ 근데 또 이제 수련하는 방식도 전형적이잖아요. 맨날 물동이 지고 이게 뭐 계단을 오르고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 그 장면들이 영화 속에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는 이 영화가 그런 어떤 관습들을 가지고 노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사실 저는 아니지만 워낙 어릴 때부터 그런 홍콩 영화 많이 보셨으니까 저희 삼촌이 좋아하셨습니다. 그런 영화 물통이 치고 와가지고 그 뜨거운 모래에다 이렇게 철사장. 철사장 저희가 하고. 어떻게 알고 있죠?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그런 걸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너무 익숙한 장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킬빌을 가장 잘 즐길 수 있는 나라가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관객들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네요. 그런 네. 말씀 드릴 수 있고요. 근데 어쨌든 그 파이메이로 나온 사람이 누군가 바로 유가비인데 유가비는 70년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연걸이 그 이후에 맡았던 그 역할들을 70년대 해낸 배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황비용 역할을 한 적도 있고 그다음에 소림사 시리즈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소림 36방이라는 데이트작이 있는데 타란티노가 제일 좋아하는 무협 영화 중에 하나래요. 그렇게 해서 그 유가휘를 직접 영화 쪽으로 캐스팅해서 전형적인 바로 그런 캐스팅으로 맡긴 거죠. 殘廢比你強，再嚟啊！ 2편에서는 파이메이가 중요하고 1편에서는 중요한 캐릭터는 이제 하토리 한조라는 캐릭터지 않습니까? 근데 하토리 한조라는 캐릭터 자체가 원래 일본 70년대 액션 영화의 뭐 최고의 스타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곡 중에 직접 나오죠. 네. 소니 치바라는 별명으로도 불렀던 바로 치바 시니치를 극 중에서 직접 끌어들여서 그 배역을 연기하게 하죠. 근데 하토리 한조라는 이름 자체가
치바 시니치가 연기했던 굉장히 유명한 캐릭터 이름이기도 해요. 일단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죠. オッケー。はい、お待ちどうさま。 이 스타는 사실은 뭐 무술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굉장한 유단자이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뭐 사무라이 영화라든지 뭐 협객 영화, 뭐 야쿠자 영화 이런 영화에서 일세를 풍미한 그런 사람인데 지금 이 사람을 극 중에서 어떻게 쓰고 있냐? 그 칼을 가지고 회를 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유머러스하게 일부러 차용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그 종업원하고 항상 티격태격하게 되는데 종업원조차도 사실은 두 사람이 콤비를 이루면서 나왔던 상대 배우였습니다. 그렇게 캐스팅을 하는 거죠. A bottle of warm sake, please. おむ酒。ベリーグッド。扱いポン。酒真っ昼間から昼でも夜でもいいだろう。めったに客は来ねえんだから。なんで俺がいつも酒運ばなきゃいけねえんだ。ちゃんと聞きなさい。30年間あんた寿司握って俺は酒運び。これが軍隊だったら俺は今頃将軍だよってんだこの野郎。 그냥 이 치바 시니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래 타란티노가 트루 로맨스로 감독 데뷔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트루 로맨스를 이제 타란티노가 직접 쓴 각본인데 거기서 보시면 크리스찬 슬레이터가 영화 광익에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는데 그때 보는 영화가 바로 치바 시니치 영화예요. 그래요? 네. 그런 면에서도 어떤 그 굉장히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 꿈의 영화였을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죠. 그때부터 꿈꿔왔던 어떤 장면들을 자기의 영화 속에 그 배우를 데려와서 찍었을 그러니까요. 때 쾌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타란티노가 이 영화를 찍고 나서 한 인터뷰를 보면 가장 사랑스러운 게 뭐냐? 미국과 일본과 중국에 자기가 가장 좋아했던 액션 스타를 다 불러들였다 이 영화에. 미국은 누구냐면 미국 시리즈 중에서 텔레비전 시리즈 중에서 70년대 굉장히 인기 있었던 쿵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 주인공이 바로 데이빗 캐러딘이지 않습니까? 빌입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이 세 나라의 최고의 액션 스타, 70년대 액션 스타를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이 세월이 돼서 킬빌에 전부 다 캐스팅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어쩌면 이 네. 세 명의 배우를 데려온 것도 그렇지만 이 세 명의 배우를 자신의 방식대로 찍고 싶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다 존중해 준 것 같아요. 빌이 그 뜬금없이 대나무 피리 같은 거 불잖아요. 그 데이빗 캐러딘 아이디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 배우니까 저렇게 대나무 피리를 불고 싶다고 해도 다 받아주는구나. 네. 감독으로서는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고요. 유가미도 이제 홍콩 액션 영화의 스타지만 뭐 전 세계적으로 더 유명한 스타가 있잖아요. 바로 이소룡인데. 네. 킬빌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제일 먼저 최초의 어떤 의상이 있다면 바로 그 노란 트레이닝복. 네, 전문 용어로 추리닝이라고 네. 말하는 그옷이죠. 네, 저는 이해가 좀 안 갔던 게, 네. 그 청년복에서 그 트레이닝복을 입고 다니는데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 같으면 네. 저 사람은 뭔데 왜 저런 옷을 입고 다니지? 네. 라고 하지만 교복도 입고 나오는데요. 마찬가지로 네. 청년복에서 노란 트레이닝복을 입고 다녀도 이상하지 않은 세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아들여야죠. 이소룡의 유작이라고 할 수 있는 사막유의에서 이제 그 옷이 워낙 이제 특징 있게 나오기도 하는데 타란티노가 그런 말도 했어요. 만약에 이소룡이 살아 있었더라면 킬빌에 반드시 캐스팅했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사실은 이 영화의 이제 마지막에 어떤 그 킬빌 2에서 모든 것을 끝낼 때 액션을 보게 되면 다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핫도리 한조의 검과 파이메이의 기술과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상대를 해치우게 되는 어떤 그런 방식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1편의 마지막 끝에는 또 이처럼 옷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본인이 가장 좋아했던 그런 어떤 액션, 아시아 액션 영화의 요소들을 가지고 집대성에서 어떤 이런 것들을 결과적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뭐 이제 숱한 것들이 있는데 이제 요즘 관객들한테는 사실은 단번에 알아챌 수 있는 몇몇 가지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배틀로얄 같은 것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거 고고 유발이 네. 교복 입고 나와서 철퇴를 휘두르는 그 캐릭터는 사실상 그 배우 자체가 배틀로얄에 나오기도 했었으니까 그런 어떤 인용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배틀로얄의 무시무시한 잔혹성 같은 것들을 그대로 가져온 것 같은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이 있죠. 거기다가 이제 또 의상 자체가 또 네. 그런 강렬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편의 마지막에 이제 그 청여복에서의 그 대결 장면들이 워낙 그 드라마틱하고 그러는데 이런 1편의 클라이맥스 액션을 보면 우리가 이제 거기서 심지어 1대 88로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 88, 그 크레이지 88 자체도 후카사코 긴지 영화에서 가져온 어떤 그런 모티브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다대일 이런 걸 싸우게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영화가 사실 정무문인데 네. 정무문 이전에 이렇게 일대 수십 명이 싸우는 영화의 어떤 전형 같은 것을 만들어낸 것은 왕후 영화예요. 왕후의 용호투라는 작품이 있는데 거기서 가져온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죠. 네, 킬빌이 처음 나왔을 때 많은 평론가들이 떠올린 가장 중요한 영화가 있다고 보통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네. 바로 이제 프랑스와 드리퍼의 비련의 신부라는 작품인데 네. 비련의 신부랑 설정이 실제로 굉장히 비슷해요. 비련의 신부를 보게 되면 결혼을 하게 된 신부가 결혼식 당일날 신랑이 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고에 책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나씩 찾아가서 처단하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네. 근데 타란티노는 자기 레퍼런스를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질문이 들어오면. 타란티노에 의하면 자기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타란티노가 굉장히 취향이 정말 다양한 사람인데 이런 아시아 액션 영화는 좋아할 것 같지만 고다르 영화를 좋아할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근데 고다르의 굉장한 팬이라고 본인 스스로가 말하는데 나는 고다르는 좋아하지만 트리포는 싫어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고다르에 관한 강의를 대학에서 출강해서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타란티노의 취향 자체가 굉장히 아스트랄하고 굉장히 폭이 넓은데 네.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트리포의 그 작품을 안 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 2편을 섞어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드린 것 같고요. 이제 1, 2편을 아주 짧게 네. 서로 약간 비교해 보면서 액션 장면들을 한번 훑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첫 번째 그 킬빌 1의 첫 번째 액션 장면이 좀 굉장히 인상적인데 일단 집안에서 일어나는 액션이고 마치 본 시리즈를 보는 것처럼 사물 액션이잖아요. 프라이팬과 식칼과 이런 주방의 모든 도구들 이용해 싸우는데 그 자체로 굉장히 현실감 있고 그 딱 대립하고 있을 때 갑자기 스쿨버스가 도착해서 한 아이가 내리고 그 장면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도 굉장히 첫 번째 액션 장면으로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문 열고 들어가서 바로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화의 어떤 단도직인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 버니타 그린이라는 캐릭터 자체는 사실 우리가 70년대 블랙스플로이테이션이라고 말을 했던 흑인 남성 여성 스타들이 나왔던 액션 영화들이나 스릴러 영화들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서 나왔던 특히 이제 타란티노가 바로 직전에 찍은 영화가 뭐였냐면 제키 브라운이잖아요. 그 제키 브라운의 주인공인 팸 그리어가 했던 캐릭터에서 가져온 캐릭터일 거다. 이렇게 한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리 그래도 이제 1편 최고의 액션 하면 청여복 액션을 뺄 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액션의 극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다시 오랜만에 킬빌을 보니까 그 사이에 이 장면들을 무수히 많이 패러디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액션의 교과서, 어떤 액션의 표본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실루엣, 그리고 어떤 장면에서는 부감으로 잡고 어떤 장면에서는 발만 잡고 이런 식으로 액션에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장면들을 다 보여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안무 자체도 그렇습니다. 그 안에 자체가 거대한 시퀀스지만 그 안에도 이렇게 단계별로 있게 되는데 1대1로 싸우는 장면이 있고 2대1 싸우는 장면이 있고 2대1에서는 또 남녀 비율 맞춰주고 3대1로 싸우는 장면도 있고 그다음에 88대1로 싸우는 장면도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들이 있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도 가장 잔인한 장면이 시작되면 또 흑백 장면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다가 또 흑백과 컬러가 교차가 되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노톤으로 실루엣으로 표현해서 보여주는 예전에 영화 중에서 이제 사무라이 픽션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네. 그 영화 그런 방식을 그렇죠. 굉장히 잘 썼죠. 근데 그 영화 이전에 이미 70년대의 많은 홍콩 영화들이 그런 방식으로 수련 장면들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어쨌건 그런 부분에서 이 영화에서 이 장면은 정말 액션 영화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검술, 쿵푸 액션의 집대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이 청여복 액션은 이제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는 오렌 이시이와 그야말로 색깔 대비가 굉장하죠. 바닥엔 하얀 눈이 깔려 있고 그녀는 노란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는데 피가 튀어 있고 그러면서 거기다 붉은 피가 쏟아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벌어지는 마지막 액션 장면으로 넘어가죠. 그 시퀀스에서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오렌 이시가 이제 결투를 하러 나가기 직전에 신발을 벗어서 뒤로 살짝 밀어오는 장면이 있어요. 어떤 결투를 앞둔 자의 비장함, 비극미 이런 걸 보여주는데 굉장히 천천히 그 장면에서 보여주는데 그 장면 되게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이 영화 속에서 상대적으로 남성 캐릭터들의 액션은 별 볼 일 없습니다. 결정적인 액션들은 다 여성 캐릭터들이 하는데 이런 여성 캐릭터들은 최고의 킬러들이고 최고의 무술 소유자들이잖아요. 대결할 때 서로에 대한 일단 그 질투와 살이도 있지만 서로에 대한 기본적으로 어떤 경의의 마음들 같은 것을 갖고 있어서 그런 듯이 어떻게 보여주는 어떤 그런 긴장감들도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 2편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킬빌 1에서는 사실상 어떤 오락의 극한을 이미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1편에 비해서 2편은 뭐라고 그럴까요? 좀 더 드라마적인 부분, 그다음에 타란티노의 또 다른 장기라고 특히 본인 스스로가 믿고 있는 굉장히 긴 장광설의 수다들이 많이 나오는 많이 많습니다.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1편에서 어떻게 참았나 싶을 정도로 2편에는 말이 많고요. 네. 이 1편과 2편을 한꺼번에 찍었다는 게 약간 믿기지 않는 게 1편과 2편의 스타일이 굉장히 다릅니다. 네. 2편은 정말 타란티노 스타일의 그 많은 대사와 수다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액션이 좀 적긴 합니다. 그러면서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킬빌 2는 사랑 영화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이한 사랑 영화를 정말 시친 뚝 떼고 어떤 그 낭만성을 극으로 밀고 온 것 같은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타란티노의 수다 장광설이 항상 재밌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영화의 장광설은 재밌는 것 같아요. 슈퍼맨에 관한 얘기를 한참 하게 되는데 그 슈퍼맨에 관한 그 장광설의 핵심은 사실은 베아트릭스 키도의 정체성에 관한 얘기니까 영화에서 그것 자체 굉장히 흥미롭게 더군다나 클라이맥스에 등장하니까 굉장히 긴장감을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어떤 캐릭터 핵심을 잡아주는 대사이기도 Hero 하죠. mythology is there's the superhero and there's the alter ego. Batman is actually Bruce Wayne. Spider-Man is actually Peter Parker. And it is in that characteristic Superman stands alone. Superman didn't become Superman. Are you calling me a superhero? I'm calling you a killer. A natural born killer. You always have been, and you always will be.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편에서도 액션이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나오죠. 특히 이제 트레일러 안에서 나오게 되는데 트레일러의 핵심은 그 공간이 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 드라이버라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숙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왜냐하면 킬빌 1도 그렇고 2도 그렇고 분할 화면이 등장할 때 분할 화면에 같이 그녀와 함께 똑같이 나누어서 나오는 상대방이 유일하게 데릴 헤나가 연기하는 엘 드라이버라는 캐릭터예요. 그런 부분에서 싸우는데 저는 굉장히 인상적인 게 너무 좁으니까 검을 뽑아야 되는데 검을 뽑을 공간이 확보가 안 돼서 이렇게 하다가 벽에 부딪히는 장면들. 어쨌건 이 트레일러 장면들을 보면 정말 사력을 다해서 싸우는 그러면서 굉장히 잔인하면서 코믹한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어떤 2편 액션의 핵심이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또 하나의 긴장감은 그 안에 치명적인 뱀이 한 마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뱀이 갑자기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긴장감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한된 공간 속에서 그 공간을 이용하고 맞아요. 그 안에 어떤 요소들이 들어있는지를 굉장히 잘 이용하는 그런 감독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베아트릭스 키도의 그 별명 자체가 블랙 맘바인데 블랙 맘바가 바로 뱀에 관한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어지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킬빌 2의 핵심 단어 하나만 얘기하라면 바로 오지심장 파요건. 왜냐하면 네. 이 키도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몰리게 됩니다. 근데 관에 이렇게 갇혀서 있게 되는데 그 관에 갇혀 있을 때 여기를 어떻게 빠져나올 수 맞아요.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어떻게 빠져나왔냐면 하고 이제 그 뒷이야기를 아주 길게 얘기해 주는데 그 안에서 그 권법을 이용해서 빠져나오게 되죠. 그게 바로 처음에 배우게 된 권법이자 마지막에 중요한 순간에 쓰이게 되는 권법이기 때문에 사실 이 권법이 가지고 있는 상징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영화 전체를 쭉 보면서 이번에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이 타란티노가 극중에 감정이입을 해서 자기를 대변하게 한 인물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하토리 한조인 것 같아요. 네. 극중에 등장하는 하토리 한조를 보게 되면 일단 어떤 특징이 있게 되냐면 금발 여성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건 타란티노의 굉장히 유명한 네. 이 영화 속에서 금발이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하토리 한조의 굉장한 특징 중에 하나가 검을 쫙 명검들을 보관하고 있는데 왜 보관하고 있냐 물어보니까 苦行と思い出の品として置いてあるんだ 미적인 아름다움과 향수라는 것이 사실은 킬빌에서 타란티노가 구현하고 싶은 모든 것인 거예요. 근데 그 미적인 아름다움이라는 게 이제 이전에 생각했던 그런 미적인 아름다움은 굉장히 다른 미적인 아름다움이겠지만 그리고 하토리 한조가 극중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이미 칼을 안 만드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디선가 굉장히 사연을 가진 캐릭터가 와서 자기에게 요구하면 한 달 동안 온 힘을 다해서 새로운 칼을 만들어서 준단 말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서 베아트릭스 키도라는 캐릭터가 자기에게 왔을 때 그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서 준 검이 바로 킬빌이라는 거죠. 실물이 엎드리네. 네.
타란티노가 10편만 영화 만들고 안 만든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하토리 한조처럼. 네. 하지만 우리가 가서 너무너무 필요한 영화가 있어요 얘기를 하면 만들어줄 것 같아요. 하토리 한조처럼. 네. 이미 10편이라고 얘기했지만. 얘기했지만 네. 하토리 한조가 안 만든다고 했지만 정말 필요한 사람이 칼을 만들어주듯 정말 우리가 영화를 원하면 다시 만들 수 있다는 단서를 하토리 한조 씌워놨구나. 만들 수 10 있겠네요. 플러스 1. 네. 또 킬빌 1, 2, 3를 한 편으로 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또 네. 아직 두 편의 여유가 더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이제 두 편의 영화에 관해서 말씀드려야 될 텐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킬빌 1, 2도 취향이 굉장히 많이 갈립니다. 네. 이게 원래 한 편의 영화라고 하지만 엄연히 두 편의 독립적인 영화이고 그래서 어느 편이 더 좋냐 할 때 사실 많이 갈리거든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의미 있어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타란티노 감독님은 주장할 것 같습니다. 이건 한 편의 영화야. 한 편의 영화의 1부와 2부인데 거기에서 어떤 걸 좋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라고 얘기를 하실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얘기하라면 네. 킬빌 1이 저는 좀 더 재밌고요. 킬빌 2의 수다도 좋지만 수다는 이미 다른 영화에서 많이 봤던 거기 때문에 다른 영화에서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킬빌 1에서의 그 온갖 것들을 버무린 액션은 다른 데서 못 본 것 같고 유일한 어떤 액션인 것 같아서 1을 더 좋아하고요. 장면은요? 최고 장면 하나를 꼽으라면 네. 킬빌 2가 다 끝나고 혼자 차를 타고 가는 키도의 장면이 아주 오랫동안 클로즈업 돼서 나옵니다. 그때 우마 서머너의 연기가 저는 이 킬빌 1, 2의 모든 것들을 거쳐온 한 사람의 복합적인 얼굴 표정을 볼 수 있어가지고 그 장면을 전 최고의 장면으로 꼽겠습니다. What should I do? Just a little baby. What if the lights go? 네, 설득되네요. 저는 이제 이걸 독립적인 영화로 본다면 저도 원을 선택할 것 같아요. 2를 좋아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1편은 그야말로 오락 영화의 궁극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를 고르라면 이 청여복에서의 액션 장면을 역시 또 킬빌 1에 들어가는 장면을 고르고 싶은데 이게 약간 반칙이잖아요. 너무 길잖아요. 그 안에 또 많은 액션들이 변주가 돼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하나를 또 골라야 한다면 저는 고고 유바리와의 대결이에요. 네. 거기서 보면 상대는 이제 철퇴를 휘두르고 있고 얘는 검을 휘두르고 있을 때 그 장면은 유희로서의 액션 장면은 하나의 어떤 궁극 같은 느낌이 있어서 아마 타란티노도 굉장히 만족하지 않았을까? 굉장히 재밌었어요. 아무래도 액션 동선에서도 가장 특이했던 것 같은 게 다른 그 사람들과의 싸움에서는 대부분 칼이나 주먹으로 싸우는데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특이한 장치잖아요. 긴 선이 있는 철퇴를 가지고 먼 거리에서 이렇게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걸 대응하는 키도의 방식도 달랐기 때문에 굉장히 새로운 방식의 액션이 그 장면에 나온 것 같습니다. 다 그렇지만 그 장면을 유심히 보시면 액션들이 안무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아이디어들도 그렇고 그래서 실제로 영화에 구현한 방식도 그렇고 굉장히 탁월한 재밌는 그런 판타지적인 액션 장면이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타란티노의 대표작 킬빌 시리즈라는 제목으로 킬빌 1, 2를 다뤄봤습니다. 뭔가 이렇게 밀린 숙제한 것 같은 게 속이 네. 다 개운하네요. 하지만 숙제를 다 한 게 아니다. 저수지의 개들, 펄프 픽션, 제키 브라운 많이 있습니다. 타란티노는 아직도 여전히 우리에겐 숙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길게 보겠습니다. 네. 자, 감사드리고요. 두 편의 영화 모두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해야 되는데요? 오지 심장 패요.